정부가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에선 풍선 효과 우려와 함께 분양시장 침체가 걱정입니다. 해로운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70대 농민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파트 미화원의 쉼터는 불법인데도 묵과되어 왔는데 광주시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광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실상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초강수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6.19 대책에 이어 두 달도 안 돼 나온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지역 부동산 업계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보다 대책이 강하고 촘촘하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읽힌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과거 사례처럼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 속에 갈 곳 잃은 투기 자금이 규제가 다소 느슨한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신규 그다음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인구들은 시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시즌2가 예고된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등과 맞물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광주 남구와 나주의 땅값 상승률은 각각 2.84%와 2.62%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1.84%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800여 개 지역 주택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초강수에 분양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시 등지에서 건설 수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선별적 규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역효과는 없을지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아파트 지하 미화원 쉼터의 열악하고 위험한 실태. 인권도시 광주의 부끄러운 단면이죠. 그런데 이런 지하 쉼터가 심지어 불법이었습니다. 먼저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파트의 가장 낮은 곳, 지저분하고 환기가 되지 않은 지하 한 구석에 아파트 미화원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탈의실과 샤워실도 없이 어둠 속에서 땀에 젖은 몸을 씻지만 주민 대부분이 열악함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시원하게 꿉꿉해갖고 안 트면 꿉꿉해서 못 있어. 이제 저녁 먹고는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쉬어요. 방금 지저분한. 더구나 이렇게 아파트 지하 빈 공간을 임의로 쉼터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쉼터마저 두지 않은 곳이 광주 지역에서만 30%에 가깝고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지자체 역시 이런 불법 지하 쉼터를 묵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화재로 지하 쉼터의 존재와 문제점이 드러나자 광주시도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광주시 내 천여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도를 하고 나서 그 우수 실천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인센티브 제공이랄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영세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나 자치구에서 그 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광주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런 음지의 쉼터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 지자체와 주민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어내는 대신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미화원 쉼터를 관리사무소 안에 함께 두며 화재 설비도 완비했고 샤워실도 뒀습니다.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최근에는 에어컨도 달았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또 이렇게 또 올해는 에어컨까지 다 달아주기 위해서 더 일하는데도 더 능률도 더 오르고 좋죠. 기분 좋으니까 일할 때 더 열심히 하잖아.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미화원들의 쉼터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수원시가 예산을 85%가량 지원해 자원봉사자들이 새로운 쉼터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재를 저희들이 주문해서 구입하고 그리고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사비도 좀 크게 좀 줄이고. 쉼터가 지하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휴식에 대한 입주민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60대 넘은 사람들이 청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운이 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한참이라도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지상 위로 올라와서 여기 와서 쉬려면 주민들 눈이 또 따가워. 근로자 누구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받는 인권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음지의 쉼터를 돌아보는 지자체의 관심과 주민들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멧돼지 등을 쫓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70대 농부가 감전사했습니다. 220V 전기선을 끌어와 규정에 맞지 않게 전기 울타리를 만든 게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설치해둔 전기 울타리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영광군 묘량면에서 논일을 하러 나갔던 73살 임모 씨가 이 울타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울타리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선에 얼굴에 있는 볼 부위에 감전돼가지고 거기로 인해서 피부가 탄화된 전류 흔된. 인근에서는 감전사 한 곳으로 추정되는 개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평소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애써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일이 빈번해지자 전봇대에서 농업용 전기선을 끌어와 전기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높지만 사람 왕래가 잦은 길목에 설치돼 있고 안내판도 없습니다. 노루하고 진로 멧돼지 그것들이 옮다지면 내놔버리면 그 가슴 버려버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파주와 강원도 횡성에서도 농민들이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등록업체를 통하도록 하는 등 전기 울타리 설치 기준과 자격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차량 안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오늘날 12시 40분쯤 광주 시북구 매곡동의 한 주차장에서 4살 주모양이 차 안에 갇혔다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양의 아버지가 실수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주택 화재가 잇따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나주 금천면의 한 주택에서 주전자에 물을 끓이던 중 불이 나 42살 배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주택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앞서 오전 8시쯤에는 광주 북구 두암동의 주택 2층에서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 2학기부터 통학길이 막히는 외딴 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인근의 큰 섬까지 오가는 통학선이 강제로 폐선되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완도군 횡간도. 6학년 효성이와 동생 3학년 효원이는 10년 전 섬 학교가 문을 닫아 100길로 30여 분 떨어진 인근 큰 섬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효원이 가족은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20톤급 통학선을 강제 폐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돼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데다 연간 3억 원이 넘는 운영비도 새로운 통학선 건조도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책임이 이제 너무 크잖아요, 우선. 이에 대해 효성, 효원이 부모는 사전 충분한 논의도 없이
1인당 40만 원 지원을 내세워 어린 자녀들을 다른 섬에서 하숙시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교육을 무시하겠다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남의 통학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인 완도 횡간도 통학선. 강제 폐선 시 직접 어선을 몰아서라도 아이들을 통학시키겠다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속에 교육당국은 뒤늦은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본 내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광주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광주 시내 수변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년 8월 광주에서는 50대 남성이 일본 내염에 감염돼 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 횟집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을 검사한 결과 지난달 4일에는 여수에서 6일에는 광양에 있는 횟집 수족관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해당 업소의 수족관 물을 교체하고 조리도구 소독 작업을 완료했으며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학생 동창을 물고문하는 등 집단으로 폭행한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가담 학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6살 A군 등은 최근 1년간 광주 광산군 일대 모텔 등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물고문하고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도한 해당 학생들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국지성 집중호우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기상특보 단계별로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체제를 강화하고 수중 펌프와 비상발전기 등 수방 장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예상 지역에 소방력을 재배치하고 폭우, 태풍 등의 위험 단계에서는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과 민영배 광산구청장, 유군기 곡성군수,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흡수한 뒤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튈 것이 자명하다며 매각 중단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동창회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가 입시 위주와 영어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 지역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